화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다가 실크로드의 옛 지도와 7세기 고구려 사신단의 상상도가 겹쳐지며 나타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서기 7세기. 아직 비행기는 물론이고 증기기관조차 없던 시절입니다. 망망대해 같은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질러 이름조차 생소한 저 먼 곳까지 목숨을 걸고 떠나는 여행. 이것은 단순한 외교 사절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인류 최초의 시간 여행 실험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구려의 한 사신. 그는 과연 무엇을 찾아서 혹은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 머나먼 여정을 시작했을까요? 그의 목적지는 실크로드의 심장, 동서양 문명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융합하던 거대한 용광로, 사마르칸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 그곳은 오늘날의 국제우주정거장처럼 다양한 문명과 지식, 그리고 전혀 다른 기술이 한데 모여 번쩍이던 경이로운 장소였습니다. 고구려 사신의 눈에 비친 사마르칸트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건축기술, 실크와 향신료, 유리와 금속 세공품, 그리고 서양에서 온 신비로운 도구들로 가득 찬 마치 미래에서 뚝 떨어진 도시처럼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 사마르칸트라는 도시 자체가 인류 문명의 진보가 빚어낸 거대한 주주선처럼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 도시를 오가는 상인들과 학자들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들처럼 이질적이고도 매혹적인 지식과 이야기를 쏟아냈을 테죠. 그 사신이 고구려로 돌아왔을 때 그는 과연 무엇을 보았다고 보고했을까요? 미래에서 가져온 신기술? 아니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문명의 환영? 그의 이야기는 고구려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을까요? 어쩌면 그는 정말로 시간의 장벽을 넘어 미지의 미래를 엿보고 돌아온 시간여행자였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상상입니다. 하지만 역사의 모든 순간은 이처럼 무한한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미래가 펼쳐졌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탐구하고 별을 바라보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까요? 1300년 전 그 사신이 느꼈을 경이로움을 오늘날 우리는 우주를 바라보며 다시 느끼는 겁니다. 자, 상상력을 발휘해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행성, 지구라는 작은 푸른 곳을 위해 문명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던 7세기로 떠나봅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밝게 빛나던 마치 우주도시 같았던 곳이 있었으니 바로 사마르칸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웅장한 도시들이, 동쪽으로는 당나라의 광활한 영토가 펼쳐져 있던 그 시대. 이 모든 문명의 에너지가 마치 거대한 은하수의 나선팔처럼 흘러들어 모인 중심점이 바로 사마르칸트였습니다. 저는 이곳을 실크로드 은하계의 중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 우주도시냐고요? 사마르칸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디어와 지식이라는 이름의 행성들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융합하고 또 새로운 별을 탄생시키던 코스모스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시인, 인도의 수학자, 중국의 장인, 로마의 상인. 이 모든 이들이 사마르칸트의 길 위에서 마주쳤습니다. 마치 다양한 외계 문명에서 온 지성체들이 한 곳에 모여 서로의 존재를 탐구하듯 말이죠. 이 도시의 과학과 기술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밤하늘의 별자리를 읽어 운명을 점치던 것을 넘어 체계적인 천문학을 발전시켰고 수학자들은 복잡한 방정식으로 우주의 비밀을 풀려 노력했습니다. 물을 끌어들이는 정교한 관계 시스템은 사막 한가운데서도 생명을 꽃피웠고 진흙과 나무로 지어진 건물들은 비단과 보석으로 치장되어 마치 땅 위에 내려앉은 별똥별 같았죠. 특히 사마르칸트에서 발전한 종이 제조 기술은 인류 문명사의 혁명적인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이 기술이 사마르칸트를 통해 서쪽으로 전파되면서 지식의 확산 속도는 빛의 속도에 가까워졌습니다. 딱딱한 양피지나 파피루스 대신 가볍고 저렴한 종이는 책을 만들고 정보를 기록하고 학문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종이가 없었다면 우리의 지식은 훨씬 더 느리게, 훨씬 더 비효율적으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마치 우주의 정보가 느린 행성 간 통신에 의존하는 것처럼요. 사마르칸트는 단순한 교역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위대한 실험실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던 용광로였습니다. 7세기 사마르칸트, 그곳은 실크로드라는 거대한 은하계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 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어때요? 이 고대 도시가 품고 있던 우주적인 경이로움, 조금은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서 저기까지 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그 거리는 무려 몇천 킬로미터. 목적지는 저 멀리 중앙아시아의 보석, 사마르칸트입니다. GPS는커녕 제대로 된 도로조차 없던 시절, 고구려에 사신다는 과연 어떻게 이 불가능해 보이는 미션을 수행했을까요? 주인공은 바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개척자 중 한 명, 고구려 사신단입니다. 그들이 넘어야 할 벽은 단순한 국경선이 아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건 죽음의 땅, 타클라마칸 사막과 하늘에 닿을 듯한 파미르 고원이었죠. 극한의 추위와 더위, 예측 불가능한 모래폭풍, 깎아지른 절벽, 그리고 언제 습격할지 모르는 야생동물과 도적대까지. 그야말로 모든 것이 미지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구려 사신들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 최고의 우주적 생존 전문가이자 필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GPS는커녕 나침반도 제대로 없던 시절, 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바로 하늘의 별을 읽고 태양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우주적 항해술을 사용했습니다. 북극성을 길잡이 삼아 밤의 사막을 건너고 해시계를 이용해 시간을 예측하며 방향을 잡았죠. 이건 단순한 감이 아니라 수천 년간 쌓아온 천문학 지식이 응축된 첨단 과학이었던 겁니다. 사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물. 그들은 오아시스를 연결하는 고대 실크로드의 비밀을 꿰뚫고 있었고, 흙으로 만든 물병에 물을 담아 증발을 최소화하는 지혜를 발휘했습니다. 낙타와 함께 움직이며 며칠, 몇 주를 버틸 식량과 보급품을 철저히 계산했어요. 이건 마치 우주선에 탑재될 보급품을 계획하는 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 길 없는 곳에 길을 내려면 지도가 필수겠죠? 하지만 그들의 지도는 종이 위에 그려진 정교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머릿속에 쌓인 방대한 지리 정보, 즉 고대 지리학과 생존 매핑 기술이었습니다. 지나온 길의 특징을 기억하고 현지인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살아있는 지도였죠. 주변 환경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데이터화해서 최적의 경로를 찾아내는 인간 두뇌가 만들어낸 최고의 공간 정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단지 두 발로 걸어간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물리적인 이동이 아닙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 국가의 안녕을 위한 사명감, 그리고 한계를 넘어서려는 인간의 위대한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구주적 생존 전략 그 자체였죠. 오늘날 우리가 우주선을 쏘아 올리며 다른 행성을 탐사하는 것처럼 고구려 사신단은 당시 그들의 세계에서 가장 먼 미지의 땅을 탐험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인간의 지식과 용기가 있다면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번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우주를 경외하며 또 다음 탐험을 꿈꾸세요. 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시간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죠. 수천 년 전 별빛이 쏟아지는 아시아 대륙의 심장부로 실크로드의 한가운데 빛나는 보석 같은 도시 사마르칸트로 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그곳은 고대 세계의 뉴욕쯤 될까요? 온갖 피부색, 언어, 문화가 뒤섞여 빛나던 곳, 페르시아 상인, 소그드인 학자, 인도 승려, 그리고 이름 모를 초원 부족의 전사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삶의 활력과 지혜를 교환하던 거대한 용광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쪽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으니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말 그대로 세계 제국이었죠.
그들의 군대는 거침이 없었고 야망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변의 작은 나라들은 그들의 세력에 편입되거나 아니면 존재 자체가 지워질 운명에 놓였습니다. 당나라의 발자국이 닿는 곳마다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이 거대한 제국의 그림자에 잠식될 위협에 처했던 겁니다. 마치 거대한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자신에게로 빨아들이려 했죠. 이 번성하는 도시의 어느 찻집 혹은 시장 한 구석에서 아주 특별한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고구려 사신입니다. 고구려요? 망한 나라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의 조국은 이미 당나라의 무시무시한 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죠. 그는 무엇을 하러 그 머나먼 사마르칸트까지 왔을까요? 제 상상력을 좀 빌리자면 그는 당나라의 야욕을 경고하고 있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우리 고구려를 삼켰습니다. 다음은 당신들의 차례입니다. 그는 중앙아시아의 여러 왕국들을 찾아다니며 당나라의 침략적인 본질을 역설하고 함께 맞설 동맹을 설득하려 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나라에 대한 작은 저항 세력을 조직하려 했거나 중요한 정보를 모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모습은 어쩌면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조국을 잃은 사신이라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사라져가는 한 문명의 자존심과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그의 작은 몸짓 하나, 그가 주고받는 말 한마디가 거대한 국제 정세의 미묘한 균형추를 아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기록은 종종 거대한 승리자의 이야기만을 남기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한 시대의 강력한 제국에 맞서 잃어버린 조국의 그림자를 짊어진 채 멀고 먼 이국 땅에서 치열하게 외교전을 펼쳤던 한 인간의 존재를 말이죠. 그의 고독한 분투는 아마도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고 결국 당나라의 서진에 대한 저항 의지에 불을 지폈을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역사는 거대한 전쟁과 영웅들의 이야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작은 개인의 목소리, 눈에 띄지 않는 노력들이 모여 거대한 흐름을 바꾸기도 합니다. 별빛 아래 한 점에 불과한 인간이지만 그 열정과 지혜가 얼마나 큰 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한때 빛났던 고구려의 흔적을 수천 년 시공간을 넘어 사마르칸트에서 다시 만난 겁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들을 찾아 떠나봅시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보세요. 수천 년 전 고대 사마르칸트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겁니다.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경이로운 풍경이죠. 그런데 그 풍경 속에 아주 멀리 고구려에서 온 여행자들이 숨가쁜 여정을 마치고 서 있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험준한 산맥과 끝없는 사막을 가로질러온 정말 믿기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또 어떤 흔적을 남겼을까요?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과거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시간 여행에 대한 초대장이에요. 물론 우리가 SF 영화처럼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뿅 하고 사라질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 과학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마르칸트의 고대 아프로시압 궁전 벽화에는 전 세계에서 온 사절단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중에는 누가 봐도 고구려 사신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있죠. 벽화 속에서 그들을 보는 건 멋진 일이지만 그들의 저정을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과학이 나섭니다. 고고학자들은 섬세한 부두로 고대 무역로를 따라 도자기 파편, 직물 조각, 심지어 작은 씨앗까지 발굴해냅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빵 부스러기처럼 과거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단서가 되죠. 그리고 발굴된 유물들은 실험실로 향합니다. 과학자들은 이 조각들을 분석해요.
이 도자기는 어떤 점토로 만들어졌을까? 이 직물연료는 어디서 온 것일까? 우리는 질량 분석기, 탄소 연대 측정법, 심지어 유기물에서 DNA를 추출해 분석하는 기술까지 동원합니다. 그럼 그들의 이동 경로는 어떻게 알아낼까요? 바로 지리 정보 시스템, 줄여서 GIS가 우리의 과거 지도 역할을 합니다. 고대 지도, 위성 영상, 그리고 발굴된 유적지를 겹쳐보면 그들이 다녔을 법한 경로를 거의 완벽하게 재구성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식량과 물이 필요했을지, 어디에서 보급을 받았을지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 예측할 수 있죠. 이 모든 파편, 모든 과학적 데이터는 단순히 사실을 넘어서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과거로부터 들려오는 속삭임이에요. 놀라운 인간의 회복력, 외교술, 그리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려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편안히 앉아서도 그 고대 고구려 여행자들의 용기를 거의 손에 잡힐 듯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보세요. 우주는 저 멀리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주는 바로 여기, 역사라는 먼지 속에 우리가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내길 기다리고 있는 거죠.